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미대생이 알려주는 입시미술 Q&A라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19학번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때 인스타 스토리와 DM으로 미대 입시 관련 질문 받은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미대 입시생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미대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 멘탈 관리, 슬럼프 극복하는 법, 실기 잘하는 법 등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 좀 겹쳐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고3 여름 특강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여름 특강을 듣던 중에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 기초디자인 기출문제로 연합고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개체물은 카메라 렌즈, 플라스틱 투명구, 그리고 나무 질감 포크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실기고사까지 3,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때 표현력이나 덩어리 잡는 게 많이 약했던 시기라서 나온 개체물을 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겁부터 먼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0분 안에 스케치를 떠야 하는데 1시간이 지나서 스케치를 뜨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묵묵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난 기간 동안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뭘 배운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입시미술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과연 미대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제가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또 보조 선생님께서 보신 거예요. 제 그림 진행 상태를 보면서 계속 완성이라도 하자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완성만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지만 결과는 미완성으로 제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때 그 시험을 본 연합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더니 이 시기에 많이 힘들었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었고, 또 누군가가 힘들었다라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왠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성찰을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정도의 실기 상태였고 내가 그린 그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알아보니까 저의 장점은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높다고 들었고, 그리고 깔끔한 스케치였고요. 단점은 개체들 간의 관계 정리, 그리고 표현력, 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게 저희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저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유튜브를 그동안 구독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입시미술 관련 채널들을 10개 이상 구독을 하고, 핀터레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이한 화면 구성, 그리고 자연물도 약해가지고 자연물도 찾아보고 색 조합 등 해서 거의 한 2,300장 정도를 이제 폴더 파일로 만들어서 갤러리에 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합평가나 시범을 볼 때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기도 하고 폰에 녹음해서 통학차 안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 특강이 끝나도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결과 항상 B권대에서 머물렀던 제가 수시 실기고사를 치르기 한 달 전 처음으로 연합고사에서 A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합고사 때 A뿔 3개를 받아서 담당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업 도중에 저보고 이상한 놈이라고 할 정도로 실기력이 엄청 발전한 게 제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입시생으로서 저런 노력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정도의 노력을 제가 그동안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거나 슬럼프가 오면은 저는 이제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한 친구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각자 입시하면서 힘든 점도 얘기하고 응원을 하면서 서로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슬럼프가 자주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슬럼프가 자주 찾아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썰을 마무리 짓고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입시미술학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1학년과 3학년 수강료도 다르고 제가 다닌 학원에서 본 수업만 해도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후반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도 물감, 붓, 도화지, 연필, 지우개들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이상, 최소 5만 원 이상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밥값하고 교통비도 들겠죠. 그리고 특강별로 거의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지방권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입시학원은 언제부터 다녀야 하나요? 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2 때 5월부터 다녀서 1년하고 6개월 입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시작을 하면서 내가 늦은 건 아닌가, 다른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안해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기보다는 학업 성적이나 실기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손이 빠른 친구가 있었고 또 화면 구성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차가 생기다 보니까 입시 학원을 언제부터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기대회에서 입상 관련 질문인데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실시되는 실기대회에서 총장상, 대상, 금상 등 높은 수준의 상을 타면 수상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이거나 상금이 주어지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높은 수준의 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들은 자신의 실력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치러지는 실기 대회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서 지원을 하는 입시생들과 똑같은 시간 내에서 같은 주제로 이제 그림을 완성해야 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대학들 중에서도 실기대회 수상 성적을 모집하는 전형이 있으며 입시 전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을 스스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이제 개인적인 실기 관련 팁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덩어리가 잘 안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덩어리가 잘 안 잡혀가지고 밝은 면을 칠하고 바로 어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진행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도형은 밝은 면과 중간 면과 어두운 면으로 있는데요. 밝은 면은 저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데 중간면으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범위로 내가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두운 부분으로 갈수록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또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둠을 어느 정도 내가 찍어주면은 중간적인 부분에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덩어리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저는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사선붓을 사용했는데요. 붓이 없어가지고 폰을 예로 들게요. 사선붓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붓 끝부분이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감을 이제 요 앞부분에다가 묻혀준 다음에 뒤쪽에는 물감이 거의 붓에 안 스며들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서 한 다음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라데이션을 저는 도형을 보면은 외곽 라인 부분에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금속 같은 거, 특히 원기둥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밝은 면에 처리할 때 물감이 덜 묻힌 부분을 이제 밝은 면 쪽으로 향하게 붓을 이렇게
칠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덩어리도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사소한 거지만 걸레의 물 흡수력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붓을 쓰고 나서 물통에서 붓을 한번 헹구고 이렇게 해서 자주 걸레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걸레가 원래는 조금 촉촉해야 되는데 축축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미처 신경을 안 쓰고 그림을 그리면은 갑자기 종이가 울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던 물감의 농도나 터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걸레의 물 조절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입시를 할 때 고2 담당 선생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고 잘 진행하기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서 그린다라는 게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맞춰줄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개체들 간의 관계 정리, 예를 들어 채도나 크기, 그리고 명도 대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면서 내가 잘 보여줘야 될 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손목시계를 챙기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일에 그 실기를 보러 갔는데 시계를 알 때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시계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 체크를 하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평가든 연합고사든 자신이 항상 A권에 있다고 해도 그게 끝까지 A권으로 유지되는 보장도 없고요. A권에서 B권대 혹은 C권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B권대에서 A권으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림에 시간을 투자했고 절실하게 준비를 했는지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대생이 알려주는 입시미술 Q&A라는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 연구 노트라고 해서 항상 이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표현적인 부분, 특히 천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케치도 해보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물감이나 물량 조절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신경 써야 할 것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구도 만들기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개체가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화면 구성 같은 걸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 못한 조합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구도를 한 3개, 4개 정도 만들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점 변화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고, 이거는 이제 경희대 유형 구도고, 그리고 색감 조합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브라운 계열, 그리고 중채도, 옐로우 계열, 그린 계열, 그리고 블루 계열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묘도 제가 준비를 할 일이 있어서 소묘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곽 라인에 제가 이렇게 라인이 따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조절하고, 이제 이렇게 소묘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이렇게 적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